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양혜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보도했던 내용들 중에 개구리에서 찾은 획기적인 관절염 치료제 네. 이걸 한번 보도한 적이 있었는데요. 예. 이 얘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네, 사실 관절염은 치료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이번 보도에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을 것 같은데 개구리를 활용해서 치료제를 개발했다고요? 예. 네, 맞습니다. 이 사실은 여기에 쓰였던 실험 동물이 개구리였던 거예요. 정확히는 아프리카 발톱 개구리라는 이 실험 동물을 이용을 해서 이 개구리 관절염 치료제가 가능한 어떤 연구 성과를 찾아낸 겁니다. 네, 보통은 실험쥐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좀 네. 특이하다고 해도 뭐 초파리나 제브라피쉬 이 정도는 저희가 음.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개구리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도 좀 되게 낯설었었는데 네. 알고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개구리를 실험 동물로 특히 이제 이번에 쓰인 아프리카 발톱 개구리를 실험 동물로 사용한 지는 10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아프리카 발톱 개구리 같은 경우에는요, 사람과 유전자 정보가 한 80% 정도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네. 개구리는 특성상 체외 수정을 하고요. 또 알이 굉장히 투명하기 때문에 수정란의 세포 분열 과정을 관찰하기 굉장히 좋아서 실험 동물로 인기가 많고요. 네. 구체적으로는 뭐 수정란이 2개, 4개, 8개로 쪼개질 때 각각의 부분들을 시점을 볼 수도 있고 어느 장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뭐 이런 것들도 되게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실험 동물로 사용하기가 용이하고요. 그래서 원하는 부분만 돌연변이를 만들면 초기 발생 단계부터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구별하기 쉽다고 합니다. 네. 예. 특히 또 2016년에 이 아프리카 발톱개구리 유전체를 완전히 해독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 4만여 개의 유전자 정보를 이미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개구리를 이용해서 인간의 질병 유전자를 찾거나 혹은 신약 개발을 하는 데에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기대되는 실험 동물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개구리가 뭔가 점프를 잘해서 네. 그 관절염과 연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 아, 그래요? 그럼 창의적인데요. 어떤 부위를 활용하는 건가요? 그쵸. 이제 뭐 약간 점프니까 다리 이래서 이제 네. 관절을 생각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네. 연구진들은요, 이 아프리카 발톱개구리의 머리뼈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거를 좀 살펴보면서 네. 뭐 손상된 연골을 재생시키는 방법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뼈랑 관절에서 이렇게 연관성이 찾았다는 건데 네.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선뜻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네, 그렇죠. 이 개구리의 머리뼈는요, 처음부터 아주 단단하게 태어나는 게 아니라요, 약간은 물렁물렁하다가 그게 이제 점점 단단하게 굳어진다고 해요. 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연골도 사실은 물렁뼈의 일종이니까 맞아요. 약간 뭐 아주 단단한 뼈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연골이 먼저 만들어진 뒤에 딱딱하게 만들어지니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개구리가 머리뼈 형성 과정을 또 밖에서 쉽게 볼 수 있잖아요. 네. 투명하기 때문에. 투명하니까요. 네. 그리고 구조도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어떤 유전자가 어떻게 얼굴 형성, 그러니까 얼굴뼈 형성에 관여하는지를 찾기가 되게 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 머리뼈를 만드는 연골의 형성 원리가 사람의 관절 사이사이에 존재하는 연골 형성과 관계가 똑같다 이렇게 찾아낸 거죠. 네. 그럼 공통적으로 어떤 원리로 형성이 되는 건가요? 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원래 연골 자체는 이제 한 번 만들어지고 나면 이제 사실 손상되고 난 다음에 재생이 어렵고 네. 만들어지는 과정도 사실은 굉장히 길고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제 치료가 원래 그래서 어려웠었거든요. 네. 근데 이 연골이 만들어질 때를 살펴보니까 세포 표면에 있는 인테그린이라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네. 이 인테그린이요? 네, 이 인테그린이라는 단백질이 분비가 막 되면서 연골 생성을 원래 돕게 돼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문제는 이 인테그린이 그 변형을 해서, 그러니까 180도 바뀌어서 오히려 연골을 분해하고 공격을 그래요? 해서, 시간이 공격을 지나면? 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관절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적정한 시점에 그 인테그린이 줄여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잘 안 되면 관절염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 유니스트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발견한 게 바로 이 적정 시점에 인테그린을 줄여서 염증의 악순환을 끊어주는 인테그린 베타 라이크 1이라는 새로운 유전자를 찾아낸 겁니다. 네. 근데 이 유전자는요, 이 연골 손상을 억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재생시키는 것까지 도와준다는 사실까지 알아냈거든요. 그리고 또 이 내용 자체가 개구리에서만 그러니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네. 사람 세포 또 쥐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쵸. 그래서 네. 이제 뭐 연구진은 사실 뭐 이렇게 되니까 뭐 치료제 개발 가능성도 그래서 아마
충분히 높다고 본다 이렇게 네, 보고 있어요. 사람 세포에도 음. 적용이 됐으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인테그린이 좀 과유불급이네요. 연골 그렇죠. 생성을 돕기는 하지만 적절한 시점에 줄여줘야 하는 게 네. 핵심인데, 자, 이를 바탕으로 만든 치료제, 기존 치료제랑은 어떤 점이 다른가요? 네, 이 시중에 나오는 치료제들은 사실 염증을 좀 많이 억제해주고 네. 있고요. 연골 재생까지는 사실 거의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치료제를 만들게 되면 이 유전자가 염증 반응도 줄여주고 재생도 도우니까 일석이조의 효과를 좀 사실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또 연구진은 이번에 발견한 이 유전자가 세포 안이 아니라 세포 밖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진의 설명을 직접 좀 들어보겠습니다. 분비 단백질이라는 말은 이 단백질이 세포 밖으로 분비가 돼서 세포 외부에서 작용을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약물을 처리를 했을 때 세포 안까지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서 저희가 만들어서 처리를 해도 충분히 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고요. 지금까지의 인티그린을 저해하려는 그런 저해제들은 대부분 한두 타입만 이렇게 막을 수가 있는데 ITGBL1은 그 분자의 활성을 저해하는 그런 범위가 상당히 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 효과적인 치료제의 어떤 상용화 시점은 언제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뭐 개구리에서 처음 했고 쥐 실험까지는 했지만 이제 네. 치료제가 되려면은 조금 더 큰 뭐 양이나 뭐 돼지와 같은 조금 더 큰 동물 실험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실제 사람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전 임상 단계가 한 3, 4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사람을 상대로 한 임상 시험도 한 4, 5년 정도 이제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네. 연구진은 이번에 이제 개발을 하기 위한 이 세포 치료제와 관련된 것들을 개발을 진짜 제대로 하기 위해서 벤처도 또 이제 회사를 창업을 해서 예. 네, 이제 치료제 개발에도 좀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사실 요즘 저희 어머니도 손목 관절이 아프다고 하셔서 좀 맞아요. 걱정인데 네. 하루빨리 이 효과가 입증돼서 상용화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확실히 12월이 되니까 추워졌다는 느낌 많이들. 오늘 정말 추웠어요. 네,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네. 너무 춥죠. 네. 네. 이렇게 추운 날씨에 바깥 활동을 하면은 꼭 빼놓지 않고 챙겨서 나오는 것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전 개인적으로는 군대 갔다 와서 그런지 네. 히트텍을 꼭 좀 히트텍이요. 입어요. 예. 네, 그거 그렇죠. 입으면은 좀 괜찮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장갑을 늘 챙겨 다니는데 오늘 느낀 게 귀마개가 있어야겠다. 맞아요. 귀가 떨어져 나갈 것 바람 같더라고요. 너무 춥죠. 예. 네. 각종 방한 용품을 사실 많이들 챙기시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겨울에 이제 뭐 야외에서 취재를 나가게 되면 핫팩을 꼭 챙기는 편이거든요. 손난로나 예. 핫팩을요. 근데 이제 이런 핫팩이 어떻게 따뜻해지고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따뜻함을 유지하는지 그 원리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핫팩의 네, 원리요? 핫팩 같은 경우는 이제 개봉하고 공기에 노출돼서 그 힘들고요. 뭔가 원리가 네. 있습니다. 이제 설명해 주실 거예요. 네. 네.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말씀하셨던 가루 형태 흔들어서 이제 발열을 내는 이제 핫팩을 좀 먼저 살펴보면요. 네. 이 핫팩 속에는 이제 몇 가지 가루들이 섞여 있는데 철가루, 활성탄, 소금, 톱밥 같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네, 있네요. 핫팩을 네. 흔들게 되면 안에 있는 가루가 섞이고 또 외부에서 공기가 들어와서 산화 반응이 일어나면서 열이 발생하는 겁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실제로 열을 내는 반응이 이제 철가루랑 산소가 만나서 일어나는 산화 반응인데 네. 핫팩을 뜯자마자 공기와 접촉하기 만나는 거죠. 때문에 네. 네, 산화 반응은 일어나기는 해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뭐 철이 일어나는 산화 반응이라는 게 녹슨 철 같은 것도 산화 반응인데 그걸 만진다고 해서 뜨겁진 않잖아요. 예. 네. 그럼 이제 결국에는 철의 산화 반응은 굉장히 느리게 일어나기 때문에 열 발생을 느끼기가 원래 어려운 건데 핫팩 안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소금이나 활성탄처럼 촉매 역할을 하는 그 가루들이 같이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촉매제가 반응 속도를 확 높여주면서 1, 2분 안에 발열을 만들게 되는 거고요. 네. 이때 뭐 발열이 거의 최대 70도까지 한 번에 엄청 뜨거워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뭐 8시간 유지, 뭐 12시간 유지되는 핫팩들도 나오는데 이런 경우에는 톱밥과 같은 이 단열재 역할이 가루 안에 많이 들어가 있으면 네. 굉장히 오랫동안 따뜻함을 유지하는 핫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 원리가 있었군요. 네. 근데 요새는 이런 가루형 핫팩 말고도 USB 충전식 핫팩이나 또 전자레인지 돌리는 그런 핫팩도 나오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뭐 USB 충전식이야 뭐 당연히 전기를 통해서 이제 열을 발생하는 거니까 원리 자체가 뭐 특별하지는 않지만 배터리로 간단하게 이제 충전을 해서 쓸 수는 있는데 매번 충전을 좀 해야 하니까 사실은 번거롭네요. 잊어버리면 네, 그렇죠. 네. 좀 번거롭기도 하고 배터리 용량에 따라
시간도 좀 다르고요. 예. 또 이제 전자레인지를 사용하는 방식은 콩과 같은 이 곡물이 그 안에 들어 있어서 그 안에서 열을 좀 유지하는 방식인데요. 이런 천연 핫팩들 중에서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천연 핫팩이 있어서 제가 한 그래요? 가지 가져왔습니다. 어떤 바로 건가요? 귤 껍질을 이용한 핫팩인데요. 네. 귤을 먹고 난 남은 껍질을 랩으로 우선 감싼 다음에 구멍을 몇 개 뚫어줍니다. 네, 이렇게요. 그 그다음에 전자레인지를 뭐 한 30초, 집안에 따라 뭐 기계에 따라서 한 1분 정도 돌리게 되면요. 이 굉장히 따뜻한 지금 뭐 보시면은 이제 한 50도, 50도까지 굉장히 올라가는 걸 볼 수 꽤 있거든요. 따뜻해지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는 이 귤 껍질 속 안에도 물 분자가 조금씩 다 들어 있어요. 수분이 네.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전자레인지에 의해서 물 분자가 진동을 하게 되면서 열이 발생을 하고요. 또 귤 껍질 자체 안에 고분자 섬유소라는 게 이제 존재하는데 이게 이제 열 전도도가 굉장히 낮아서 열을 잘 빼앗기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서 이야기했던 가루형 핫팩에서 단열재 역할을 하고 하게 있는 돼서 거군요. 네, 뭐 아주 오래는 아니지만 한 1시간 정도 따뜻함을 유지하는 천연 핫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집에 귤 껍질 되게 많은데 네. 한번 급할 때 한번 시험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너무 춥잖아요. 주말 더 추워진다 그러는데 빨리 좀 이제 슬슬 핫팩을 좀 구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그러게요. 생각이 필요할 듭니다.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